인사이트로 시장을 읽는다. 김동섭의 인사이트, 김동섭 전략가님 만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미국의 기술주들, 언택주들이 정말 대단한 힘을 발휘하고 있네요. 예, 우려도 좀 있는데 어떤 시각이십니까?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종목들, 테슬라 이런 종목들 시장을 이끌죠. 사실 이번에 시장에 돈을 풀어서 미국 시장을 끌어올렸지만 부자만 돈을 버는 시장이 됐죠. 대형주 오너들이 더 재산을 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판단이 쓰고 있고요. 코로나가 지금 1일 확진자가 6만 명, 그 다음에 전체는 300만 명이 넘었죠. 전 세계 4분의 1이 미국에서 나오고 있는데 주가는 오르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약이 안 나왔거든요. 아마도 결국에 가서는 이 코로나 영향권에 미국은 들어갈 거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반등 시 저는 물량 축소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해주고 싶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트럼프가 대선을 앞두고 코너에 몰려있는 상태고요. 홍콩이 아시겠지만 홍콩 보안법으로 인해서 문제가 됐죠. 그로 인해서 지금 위안화 패거제에 대해서 미국이 시장을 흔들려는 모습이 있고 또 미국 내에서는 중국이 달러를 회수해가는 그런 상황이 여러 곳에서 나오고 있어서요. 지금 시장 상승을 보고 야 이거 진짜 큰 상승이 도래했으니까 우리는 주식을 사야 돼? 유동성이 어마어마하게 많으니까 2, 3년은 정말 큰 기회가 올 거야? 이거는 나중 문제다. 일단은 현재 상황으로는 이 리스크가 있는 부분들은 피해가는 모습이 좀 나와야 된다. 무슨 말이냐면 코로나에 대한 어느 정도 약이 좀 나오는 모습이 나온다든가 중국과의 분쟁이 뭔가 소강 상태로 빠지는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 시작도 안 했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지금의 주가의 상승이나 잘 견디는 모습은 투자가들에게 매도의 기회를 주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여러분이 판단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나 제가 보는 관점으로서는 현재 시장이 강한 것은 유동성 하나 외에는 없다. 그 와중에서 시장의 이슈인 언택트 이런 걸 이용해서 정말 큰 회사들의 대주주만 더 주가를 끌어올려주고 그 가치를 높여준 것밖에 안 된다라는 해석을 사실 할 수 있고요. 기술적인 부분을 보시면 지금 현재 캔들은 전부 60주선에서의 싸움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 4주 동안, 그러니까 지난번에 한번 뚫어줬었고 다시 회귀했다가 그 다음에 지금 4주 동안 60주선에서의 저항을 받고 있는데요. 이게 사실은 후행 스팬으로 보면 추세선 이탈한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는 되돌려봐야 쌍봉이죠. 차라리 많이 갈 거면 이렇게 밀어서 이렇게 가는 게 훨씬 낫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으로는 잘 견디는 거 굉장히 좋게 보일 수 있습니다. 특히 윗꼬리가 있었던 3주의 윗꼬리 부분을 계속 메워주는 캔들이 나오고 있으니 시장 투자가 입장에서는 이평선을 보신 입장에서 굉장히 긍정적이죠. 또 20주선이 떨어지고 있고 그 위에서에 놀고 있어서 이거 가지고만 보면은 굉장히 긍정적인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시장 상황은 주가를 끌어올릴 만한 재료가 매우 제한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꾸 기술주 언택트 이런 쪽으로만 가고 있지 큰 추세를 끌고 갈 만한 재료가 시장에는 부재한 상태라는 거. 그게 문제라는 거죠. 사실은 지금처럼 유동성이 이렇게 많이 나올 때는 시장을 끌고 갈 만한 큰 재료가 있어야 됩니다. 예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감세 정책을 썼죠. 그게 한 1, 2년을 주가를 끌어올렸던 것처럼 이 유동성을 끌어줄 만한 큰 재료가 있어야 하는데 그 재료가 시장에는 없다. 오히려 악재 투성이기 때문에 그나마 이 정도로 받쳐주는 것도 어쩌면 유동성일 거다. 물론 주가가 빠르다 다시 이격을 열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재료들이 일부 해소나 완화되는 부분이 더 나온다면 시장은 정말 급등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할 거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현재 위치는 기술적으로나 시장 상황으로 보나 저는 리스크 관리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합니다. 물론 판단은 여러분이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금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금이 9년 내 최고치를 찍고 있죠. 1829불까지 갔었어요. 사실 이 가격은 제가 예전에 예측해드렸던 가격이었어요. 금은 결국은 높은 곳으로 갈 거다. 일각에서는 3,000불, 2,000불 얘기가 나오죠. 저도 그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이슈죠. 돈이 너무 많이 풀려서 투자가로서도 인정이 되고 있는 거죠. 돈이 너무 많이 풀리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금을 끌어올릴 수밖에 없는 게 현재의 사정일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위험 자산의 위기
해지가 다가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시장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해지 수단으로도 그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금값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상승 가능성을 열어두고 시장 접근하시는 게 현명할 거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일면에는 위험자산의 불안감이 시장에 점점점 가중되고 있다라는 생각도 한 번쯤 해봐야 될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금은 투자처로서 상당히 각광을 받을 공산이 크다는 것은 잊지 말고 대응을 해보실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세 번째로는 제가 이제 우리나라 오늘 옵션 만기라까지 같이 얘기를 해드리려고 앞에 걸 좀 짧게 나가고 있는데요. 개인들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죠. 수급을 보면 이제 개인들을 한번 볼게요. 개인들의 수급을 보면 개인들이 상당히 좀 많이 사고 있어요. 오늘도 1,200억 사고 있죠. 얼마 전에 한 5천억 사고 계속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 예탁금이 뭐 50조, 뭐 시장에 부동산이 묶였으니까 갈 돈이 없어 해가지고 지금 개인들이 들어오는데 제가 시황을 방송만 한 16년을 했어요. 16년을 하면서 2085, 그다음 900, 또 2228, 또 2560, 1650, 저 얼마 전에 제가 1400 다 맞췄었는데요. 그때도 없었던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서 그러는데 무슨 말이냐면 그때도 저를 아는 사람들은 저한테 주식을 살까요? 라고 물어보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물론 투자가들은 있었죠.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일반 주부가. 근데 저 아는 주부들이 저를 보면서 주식을 사야 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거기서 갑자기 뒤통수 한 대 딱 맞는 느낌이었어요. 두려움이 확 왔어요. 왜냐하면 주부가 종잣돈 얼마 되지도 않는 거 가지고 지금 주식을 사야 되는 거 아니냐고 저한테 물어볼 정도면 이 시장이 얼마나 과열이 됐을까. 주가는 많이 안 올라가는데 이런 모습이 시장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예전에 튤립 사건이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이게 지금 잘못하면 큰 버블이 아닐까? 어쩌면 이게 마지막 개미들한테 물량 던지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정도 들 정도입니다. 제가 16년 동안 하면서 이때까지 개미 투자가한테 그것도 개미도 아니죠. 아예 개미도 들어오지도 않았던 일반인 주부한테 투자에 대한 걸 질문을 받은 게 지금 여러 번입니다. 이번에.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시장을 보면서 차라리 지금은 조금 더 확인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분한테도 얘기했어요. 좀 더 기다려 보시라고. 아직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다.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시장의 모습 보시면 외국인은 현물에서 매도를 하고 있는데 선물 하나만 갖고 하고 있습니다. 선물 하나만 매수하고 개인이 사고 있죠. 그러니까 약간 지금 개미들이 들어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겁이 없을 수 있는 상황일 수 있지만 굉장히 리스크한 상황이 연출될 수 있는 국면에 있다는 해석을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고요. 오늘 옵션 만기인데요. 옵션 만기 포지션을 보면 일단 상방으로는 현재 지점 어디가 꽂힐 것 같아요. 왜냐하면 포지션상으로 가장 중요한 게 콜 쪽에서는 이제 외국인을 많이 보게 되는데 기관 입장으로는 안 되고요. 외국 입장에서는 281.50 요 자리까지가 지금 콜이 있어요. 누적으로 있고 그 다음에 하방 쪽으로는 현재 287주, 285 정도가 있는데 기관 쪽에서 보면은 외국인이 282 정도까지 열려 있어요. 그래서 상방으로는 287.5를 시세를 주는 정도로 끝날 거냐, 아니면 하방으로 밑으로 282 정도까지 맥스를 줄 거냐,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상방을 열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다. 왜냐하면 290에 16,000개 정도가 있는데 이거를 다 풀어줘야 되거든요. 다 풀어줘야 되는데 이 매도가 풀릴지를 봐야 되는데 현재 당일날 290을 보면 일단 12,000개 풀었네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일단 위로 가고자 하는 의지가 좀 있어 보입니다. 근데 현재 상태로는 현재 이 시간 10시 42분 기준으로 보면은 287.5를 나눈 거고 지금 푸른 것까지 계산해 보면 290을 한번 보려는 생각이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하방 쪽에 요 세 개가 굉장히 눈에 거슬리거든요. 280, 277, 282. 그래서 이 부분을 본다면은 외국인이 하방도 일부 열어둔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콜 290이 풀리고 있어서 더 가는 거라는 생각을 하기 이전에 더 확인을 좀 해보는 그런 전략이 필요할 것 같고요. 기술적 부분으로 시장 상황을 보시면요. 지금 아주 중요한 기로에 들어섰어요. 우리나라 시장이 아시겠지만 수급적 불균형 상태에서 주가를 잘 견디고 있죠. 특히 오늘 만기라서 외국인들이 아까 선물 1,500억 정도 사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데 외국인들은 요 근래 장중 매매한 거는 막판에 다 정리를 합니다. 거의 다 정리를 합니다. 한
아무리 정리 안 해도 60%, 70%는 정리하고 물량 없이 선물을 갑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시장에 대해서 자기들도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다는 해석을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일단 지금까지 선물을 매수로만 갔잖아요. 현물에서는 거의 뭐 5, 60조 매도하고 선물에서는 6, 7조 사가지고 시장을 방어하는데 그건 더 팔지 않으면서 방향성을 보고 있는 게 현재의 그 외국인의 모습인데요. 이 기술적 분석을 보시면 지난번에 제가 여기가 아마 꼭지 가능성을 주면서 약간 관망세를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관망을 벌써 한 달 반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도 관망을 유지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어차피 갈 거라면 돌파하고 난 다음에 하는 게 더 정확하지 않겠냐. 그래서 저는 2230이 돌파하면 진짜일 거고 돌파하지 못하면 정말 큰 주의를 해야 될 거다. 특히 이 5일선 지금 쌍봉을 그리기 시작했죠. 후행 스팬이 이 캔들 안으로 진입을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급격한 상승을 줄 수 있는 어떤 재료가 나와야 되죠. 물론 요즘 중국이 올라가서 그걸 따라가려는 속성이 있지만 중국도 제가 기술적으로는 거의 꼭지를 친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는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쓰고 있고요. 차라리 2230이 넘어가면 그때 가서 마음 편안하게 매매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지금 굳이 달려들어서 혹시 눌렸을 때를 걱정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안 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냥 관망도 사실은 투자죠. 매일같이 투자한다고 돈을 따는 건 아니거든요. 추세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은 비추세 구간이잖아요. 비추세 구간이니까 결국 추세. 물론 여기서부터 출발한 거라면 추세죠. 그러나 여기는 지나갔잖아요. 현재의 위치에서 보면 지금 비추세 구간이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모험을 할 필요성은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만기나 변동성이 저는 상당히 있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아직은 없어요. 오전장과 오후장이 다를지는 봐야 되겠지만 주의를 기울여서 나쁠 건 없는 현재 시장의 모습이다. 그래서 확인하는 매매를 권장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지수 현재 한 2171인데요. 조금 더 지켜보는 전략 구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동섭 전략가님 함께했습니다. 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 주는 이제 화요일에 있었던 삼성전자 실적과 고요, 오늘 만기일이 두 개가 가장 큰 변수이죠. 만기일 변수를 좀 남긴 상황이고요. 현재는 코스피는 2170, 코스닥은 770선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장 공감10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현명한 투자하시고 좋은 기업, 위대한 기업 골라서 투자하십시오. 고맙습니다.